한국어와 영어는 어순이 다르다 라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어순이 달라서 그래서 배우기가 어렵다 라고들 말하시는데요. 저는 반대로 어순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 어순이 왜 다른지, 영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서부터 영어 공부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국어는 관계 중심의 언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와 너, 어떤 상대방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나와 너 상대방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조건, 환경, 어떤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어는 바로 나를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 나를 둘러싼 어떤 너 혹은 조건, 환경들을 쭉 얘기해준 다음에 이 나와 어떤 너, 어떤 혹은 조건들 간의 어떤 관계, 상호작용들을 이렇게 서술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와 이런 너, 이런 관계를 중요시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영어는 개인, 주체 중심의 언어입니다. 영어의 서술 방식을 보면 그 중심에 이 나, 이 주인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내가 한 행동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행동이 영향을 받는 어떤 너, 상대방을 얘기를 해주고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말을 나와 너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는 사회를 반영하고 문화를 반영합니다. 사고방식, 어떤 관점을 보여주기도 하죠. 미국 서양권의 문화를 개인주의적 문화라고들 말을 하죠. 개인의 행복을 되게 중요시하는 데 반해서 한국의 문화는 개인보다는 공동체, 어떤 조직을 좀 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어떤 조직,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들으면서 자라고 이렇게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이라든지 뭔가 조화로운 삶들을 배우면서 살아가죠. 회식 같은 문화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문화는 어떤 일을 넘어서 개인 간의 친밀한 관계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죠. 일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 일 외적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 서로 사적인 것도 교류하면서 일을 잘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방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영어권 국가에서는 좀 개인주의적인 삶이기 때문에 서로 친밀하지 않으면 사적인 질문들은 잘 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도 회식 같은 문화는 거의 없는 것 같고 퇴근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들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 표기 방식도 그 주어가 중요하고 나라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 나를 이렇게 크게 쓰지는 않잖아요. 나는 뭘 했다 이렇게 크게 쓰지 않잖아요. 똑같이 쓰죠. 나는. 하지만 영어에서는 얼마나 이 내가 중요하면 이 I를 이렇게 크게 쓰잖아요. 절대 이제 I를 이렇게 쓰지 않죠. 이런 것이 얼마나 개인 주체 중심의 언어라는 거를 보여주는지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예문들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영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의 서술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본다. 이 주인공 나는 너, 상대방, 나와 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얘기를 해줍니다. 너를, 그 다음에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보는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방식이 한국어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영어는 다릅니다. 영어는 그 주인공 중심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나는은 똑같죠. 주어를 얘기해주고요. 나는 내가 하는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영어에서는. 그래서 나는 본다. 그 보는 대상은 바로 너가 되는 거죠. 나는 너를 본다. 바로 주인공, 주체에서부터 행동
행동으로 나아가고 그 행동이 미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와 의자라는 이 두 대상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말 같은 경우에는 이 나와 의자를 바로 연달아 언급을 해주죠. 하지만 영어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나와 내가 동작하는 그 행동을 먼저 얘기를 해줍니다. 영어의 관점에서는 이 의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의자가 중요하기보다는 이 나와 이 내가 하는 행동이 중요한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 나와 내가 하는 행동, 이 앉는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얘기해주고 앉는다라는 행동, 이 쉿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의 관점은 다릅니다. 한국어의 관점은 이 나와 그 다음에 그 대상이 되는 나를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 대상 의자를 얘기해주고 그 나와 의자 사이에 이루어진 행동을 얘기해주는 거죠. 하지만 영어는 나를 얘기해주고 내가 한 행동을 쉿이라는 행동을 얘기해준 다음에 그 쉿의 행동이 미치는 대상 의자 내가 앉는데 의자에 앉는다 라고 이 주인공에서부터 이 대상물까지 이어지는 이런 형식의 서술 방식을 갖습니다. 한국어에서는 이 나와 이 공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나를 얘기해주고 공을 던진다 라고 서술을 해 나갑니다. 하지만 영어는 이 공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보다는 내가 이 던지는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던지는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 행위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거는 바로 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던지는데 그 던짐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거는 바로 이 공이다 라는 게 영어의 관점입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이 나는 공을 던진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한국에서는 이 나와 이 공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반면에 영어에서는 이 공은 별개입니다. 이 공은 별개고 내가 하는 행동, 이 받는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 대상은 뭐다? 바로 이 공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주인공을 한번 개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가 주인공인 문장에서는 마찬가지로 개가 중요하고 개의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이 개가 내 손가락을 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영어의 관점에서는 이 개의 관점에서 문장을 풀어가는 겁니다. 개가 이 무는데 이 문 대상이 바로 나의 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My dog bit my fingers 이런 문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영어가 이제 어떤 식으로 말을 서술해 나가는지 감이 잡히시나요?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말이 있죠. 끝까지 들어보지 않으면 중요한 정보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동사를 서술어를 맨 마지막에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한국어에서는 이 잔다라는 동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바닥에서 자는 건지 노는 건지 서 있는 건지 울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어떤 상황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영어는 다르죠. 그 주인공의 행동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이 정보를 뺀다고 하더라도 아기가 잔다는 사실 정보를 먼저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자는데 어디서 자냐 하면 바로 on the floor, 바닥에서 잔다, on the sofa, 소파에서 잔다. 이렇게 부가적인 정보를 뒤에 붙여줌으로써 말을 이렇게 풍성하게 해나가는 방식입니다. 영어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지 도식화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든 한국어든 일단 그 중심에 주어, 주인공이 있고요. 이 주인공이 하는 행동, 동작, 움직임으로 말이 시작이 됩니다. 동작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으로 말이 뻗어져 나가고요. 주인공과 동작 그 대상을 둘러싼 여러 환경, 배경, 공간으로서 이렇게 말이 확장이 돼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영작을 하나 하면서 영어의 관점이 정말 주인공의 동작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확장을 해나가는지 한번 이 문장을 통해서 영작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문장은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는 나와 관계된 일단 그 날짜 금요일에 지난 금요일에 친구와 함께 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이 영어를 공부했다. 이렇게 서술하는 방식이 한국어의 방식이죠. 이 나라는 주체와 관계된 여러 상황, 날짜, 공간, 그 다음에 그 함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공부하는 대상을 얘기해 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공부를 했다라는 동작을 설명해 주는 거고요. 영어는 주인공의 행동으로부터 말을 확장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먼저 주어 나는 I, 주어에서 문장이 시작됩니다. 주어의 동작이 공부한다라는 겁니다. 주어가 하는 동작이 이 공부하는 행위죠. 공부하는 행위. I 공부를 했다니까 I study. study에서 과거형이니까 studied가 될 거고요. 그러면 I studied. 그 다음에 그 공부함의 대상이 뭐죠? 바로 이 영어라는 거죠. 영어. 나에서 지금 공부하는 행위 I studied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부하는 대상 바로 study 이 English라는 그 대상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I studied English. 또 확장을 해볼까요? 자, I studied English. 이게 완벽한 문장인데 부가 정보를 뒤에 붙여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친구가 있네요. 이 친구 쪽으로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공부를 하는데 친구와 함께가 되겠네요. With my friend. 내가 공부를 하는 대상과 친구와 함께. 그거를 둘러싼 공간은 바로 어디죠? 좀 더 확장해 나가면 도서관이 되겠네요. 도서관이 될 겁니다. 어떻게 되죠? 도서관에서 in the library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확장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하죠. 어떻게 해요? 이 전체적인 상황 지난 금요일로 확장을 해 나갑니다. 개념을. 그러면 last Friday 이렇게 됨으로써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상황이요. 영어는 어떻게 된다? 이 주인공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주인공의 행동, 그 다음에 대상이 되는 거, 행동의 대상이 되는 거, 주변 조건들 하나씩 열거해서 뒤에다 정보를 붙여나가는 겁니다. 친구와 함께, 공간은 도서관이 되는 거고, 날짜는 바로 지난주 금요일이 되는 거죠. 영어식의 관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 관점으로 인해서 바로
영어 어순에 차이가 발생했다. 이번 강의에서는 바로 영어식의 관점, 주인공의 행동으로부터 어떤 상황을 서술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주어, 동사, 말의 어순에 영향을 미쳤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영어 문장 구조가 몇 가지 그 구조가 있거든요. 영어는 위치어기 때문에 각 위치마다 뭐가 올지가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를 알아야 우리가 단어를 적절한 위치에 배치함으로써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아무리 내가 단어를 많이 안다 한들 어디에 배치하는지 모르고 어떤 형태로 배치하는지 모른다면 영어로 말을 할 수가 없겠죠. 다음 시간에는 그 영어 문장 구조 어떻게 배치하면 말이 되는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